BTV 채널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A매치를 앞두고 천안의 축구종합센터에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를 파주에서 천안으로 옮긴 뒤 첫 훈련으로 대표팀은 새로운 시설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시 동락정 역사문화공원이 준공된 지 1년 반이 넘도록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 서둘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산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A매치를 앞두고 천안의 축구종합센터에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파주에서 천안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뒤 첫 훈련인데요. 대표팀은 새로운 시설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캡틴 손흥민이 날카로운 드리블과 슈팅을 선보입니다. 조현우, 김민재 등 한국 축구의 간판 선수들이 일제히 천안으로 집결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파주에서 천안으로 이전한 뒤 처음 진행된 훈련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입소한 대표팀은 숙소와 훈련장 등 새 시설에 합격점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센터의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집중력 있게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지금 피치 상태도 마찬가지고. I think it's a great facility here and crazy pitch and everything. Yes, everything you need to perform.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단 프리미어리거 양민혁은 유럽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연령별도 좋은 기회이지만 A대표팀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훨씬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연히 기회이기 때문에 저 또한 여기 와서 더 긴장하지 말고 더 제 가진 능력을 더 많이 보여줘서. 홍명보는 오는 14일 볼리비아, 18일 가나와의 A매치 2연전에 나섭니다.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에서 피파 랭킹 23위까지 배정되는 이번 포트를 지키겠다는 전략입니다. 7개월 이상 더 남았고 그 하나의 과정인데 그래서 이번 경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포트 2에 들어가는 게 가장 뭐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편 이번 오픈 트레이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 명의 축구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세종시 동락정 역사문화공원이 준공된 지 1년 반이 훌쩍 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 서둘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나성동 일원에 있는 동락정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조성 사업에 착수한 지 7년 7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준공됐습니다. 전체 17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약 51억 원이 투입돼 우리 풍경정원과 열린 문화마당, 고건축마당 등 3가지 테마로 조성됐습니다. 우리 풍경정원엔 부용정과 누각, 중림원 등이 들어섰고 열린 문화마당엔 야외 무대와 잔디마당 등이 설치됐습니다. 특히 고건축마당엔 동락정 인근에 있던 서원, 즉 기호서사를 재현한 건축물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 지역 역사 교육의 현장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 일반은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예산과 인력 부담으로 LH로부터 관리 권한을 이관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공원은 시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의신연스러워졌고 도시와 단절된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완공된 공원을 눈앞에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박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일각에서 공원 인수 일정이 내년 초까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문제가 공공시설물 인수의 핵심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전담팀 구성을 통해 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 플랫폼이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섭니다. 이번 사업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모두 3천억 원이 투입돼 국가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이 설립됩니다. 플랫폼에는 연구 지원동과 클린룸 등 실증형 연구 제조 인프라가 구축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실험하고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공동연구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이번 유치를 계기로 충남 지역 내 기업 생태계뿐 아니라 대전, 세종 등 충청권의 대학 출연연과 긴밀히 협력해 단일 지역을 넘어 국가적 디스플레이 실증 혁신 벨트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채성 세종시 의장이 최민호 시장의 민선 사기 마지막 정례회를 일방적으로 외면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의회는 이미 지난해 연간 기본 일정을 시청에 통보했고 이번 정례회 역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는 중요한 회기임에도 최 시장은 본회의 대신 한 방송사 시상식에 참석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을 논의해야 할 자리를 외면한 것은 행정 책임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의회 운영을 규탄한다며 정치적 공세보다는 건설적 대화를, 일방적 요구보다는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세종시와 시의회는 지난 11일 김현미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질문을 주고받는 절차적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BTV 연속기획 보도, 아산 지산지수를 꿈꾸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아산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 시간. 두부 계란전과 고사리 나물, 그리고 샤인 머스켓까지 푸짐한 점심이 준비됐습니다. 식재료 대부분이 아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입니다. 두부랑 포도요. 다 우리 동네에서 났다고 해서 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지역에서 바로 공급된 농산물이라 운송 거리가 짧고 잔류 농약 검사 등을 거쳐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신선한 식재가 공급돼서 학생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먹일 수 있게 돼서 좋고요. 또 이런 음식들이 계속 먹음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지역 농산물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산시 먹거리 재단이 운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덕분입니다. 센터는 중소농업인을 조직화하고 필요한 품목을 농가와 함께 기획해 생산부터 출하까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여 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품목도 110여 가지가 넘습니다. 지난해 아산산 농산물 공급 비중은 32%, 올해는 9월 기준 39%까지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학교 급식 이외에도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약 900곳으로 공급을 확대하며 공공급식 전반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절반이 아산산 농산물입니다. 신뢰도를 쌓고 그리고 아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면 저희 이제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아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도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이 공공급식 영역으로 자리 잡으며 아산시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산골 마을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가 일고 있다는데요. 이를 주도하고 있는 특별한 모녀의 이야기를 HCN 027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이기도 한 마을. 이곳에 정착한 모녀의 하루는 텃밭 일가로 시작합니다. 예정을 쏟은 작물들이 하루하루 커가고 수확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엄마를 따라 귀농한 20대 딸 최소윤 씨도 제법 농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녀의 또 하나의 임무는 기북면을 알리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엄마와 함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맡으며 감각적인 SNS 영상까지 제작해 기북면의 매력을 전파합니다. 바쁜 하루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막상 오면은 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청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체험 농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열고 있으면은 기북 안에서도 놀 수도 있게 이렇게 하루 코스로 이렇게 놀 수 있겠네라는 거를 가지게 된다면은 좀 기북이 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2년차. 30여 명의 타 지역민이 기북을 찾았고 실제 포항으로 귀농 귀촌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보기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거주하시니까 밤에 불도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마을의 어르신들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유모차 밀고 가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이래가 마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활기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이 대표는 농부가 벼를 심고 수확을 하듯 소멸 위기에 직면한 기북면에 다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저희 책에도 보면 이게 사진 한 장에 동네 애들이 이렇게 소복이 나왔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동네 애기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마을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와서 애기도 많이 낳고 예전처럼 저녁 때 되면 누구야 밥 먹으러 와 이러고 이 집 저 집에서 막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이 마을도 빈집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 모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북이라는 숲에서 이제 하나의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북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들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같이 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버려지던 감귤 부산물이 농가의 고민을 덜어주는 친환경 자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악취를 줄이는 미생물제로, 큰 검정풍뎅이를 잡는 유인제로, 또 땅심을 살리는 토양 개량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새로운 자원순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감귤 가공 현장입니다. 즙을 짜고 남은 껍질과 침출수, 그동안 버려져 왔던 감귤 부산물이 이제는 농가를 돕는 자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가 감귤 탈리액에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축산 분뇨의 악취를 낮추는 미생물제를 개발했습니다. 감귤 미생물 쓰고 나서 이제 악취가 저감됐고 또 돼지 활력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발생이 덜 해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쓸 의향이 있고.
실제 이 저감제를 양돈 분뇨 저장조 2곳에 투입한 결과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각각 91%, 99%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귤 부산물은 해충 유인제로도 쓰입니다. 즙을 짜는 과정에서 나오는 리모넨 성분에 페로몬을 조합해 고구마나 인삼 등에 뿌리면 잎과 뿌리에 피해를 주는 암컷 큰 검정풍뎅이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껍질과 펄프 형태의 감귤박을 원료로 만든 토양 계량제는 땅속 수분을 오래 머금게 하고 작물의 뿌리 활착을 돕는 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귤 고유의 특성들을 또 우리 토양 관리 자재에서 이렇게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존에 있던 인공 토양이라든지 토양 멀칭제라든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기능적으로 그리고 수요처에서 원하는 고기능성의 자재를 연구진은 현장 실증을 통해 효과와 경제성을 검증하고 감귤 부산물 자재의 산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소재별로 현장 실증 과정을 통해서 농업 현장에서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 단계로서 신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서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 기술이 보급되면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농업 환경 개선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엄상영입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14일까지 지역의 사업용 여객 화물차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이 단속반을 꾸려 주택가와 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주정차와 대형차 밤샘 주차, 안전시설 작동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아산시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꼽았습니다. 아산시가 실시한 2024년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참여업소 854곳 가운데 58.4%가 주차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빈점포 활용과 청소 등 상권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점포 운영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상권 악화 등을 꼽았습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각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내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농업 진출을 돕고 고령화된 농가 경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농 정착 지원금과 창업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는 내년 1월에 확정됩니다. 아산시가 올해 1월부터 추진한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사업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올해 지원된 시비는 모두 2억 5,200만 원으로 1,1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농가당 평균 지원금은 약 22만 원으로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는 올해 사업이 농업인들의 호응으로 조기 마감된 만큼 내년 사업비를 증액할 방침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인 지금 벌써부터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는 듯합니다.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AI 문화 소식에서는 가족, 연인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고 또 즐길 수 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갈라 공연이 펼쳐집니다. 김재영 현대무용단의 춤마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11월 22일 천안예술의 전당 소공 연장 무대에 오릅니다. 여러 장르의 춤과 뮤지컬 명곡이 어우러질 이번 공연, 그런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캐럴 등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하고 싶은 연말,
그 하루는 김재영 현대무용단의 공연과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눈으로 바라본 순수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야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아말과 동방박사가 11월 29일 오후 4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가난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년, 아말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별을 따라가는 3명의 동방박사의 감동적인 여정을 잔카를롬의 노티의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둔 지금 특별한 공연을 통해 아이들과 감동을 나누고 싶다면 세종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 보시죠.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 160여 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고 문우식 인용선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길을 묻다 길을 내다 전시회가 12월 21일까지 천안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데요. 문우식 작가는 다면적 예술세계를 펼쳤다는 평가를, 또 인용선 작가는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커넥트인 천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특별한 시간, 한국의 현대미술과 서예사의 중요한 지점을 되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연말 분위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AI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I, 천안, 아산, 세종시에서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거나 로맨틱하게 보낼 수 있는 장소 알려줘. 천안타운홀 전망대는 47층 높이에서 천안 시내를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어 연인과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 아주 좋습니다. 무료 입장에 저렴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야외 테라스, 투명 유리 바닥 스카이워크까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해 분위기가 특별해요. 특히 일몰과 야경이 아름다워 소중한 사람과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기에 추천드립니다. 아산 지중해 마을은 유럽의 산토리니와 프로방스 분위기를 재현한 이국적인 풍경으로 가족이나 연인과 데이트하기에 로맨틱한 장소입니다. 골목길 산책, 감성 카페, 아기자기한 상점들,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켜지는 저녁 시간에 특히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요. 세종시 이응다리는 연말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입니다. 넓은 주차장과 안전한 보행자 자전거 분리 구조로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 편하며 LED 눈꽃 정원과 다양한 조형물이 겨울철에도 화려한 빛을 선사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어요. 또한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과 빛의 해먹, 빛 축제 등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인과 함께하기에도 안성맞춤인 명소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 마음 한편에는 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죠. 문화예술의 향기로 아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2025년 남은 시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